육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걸 애정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범띠는 돼지띠하고 합이 가장 잘 맞아요. 돼지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해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쥐띠 분들에게 좀 잘 맞는 예. 띠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호랑이띠 분들에게 예. 좀 잘 맞는 궁합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조심할 부분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희 사주 명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또 가능해요. 자, 어디를 가니까 좋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모든 운세라고 하는 것이 시대 환경이 워낙 많이 변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대답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있지만 요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궁합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궁합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자체가 결격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띠별 궁합을 떠나서 이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사주에 여자가 없다든지 네. 간여지동이라 그래가지고 배우자 자리에서 나를 깔고 있다든지 고란살이라고 하는 걸 깔고 있어 버려요. 태어난 날짜에. 네네. 그러면요 궁합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다른 쪽은 몰라도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주에서 띠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상짤이에요. 그래서 조상끼리 얼마나 합이 잘 맞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인데 왜 띠별 궁합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냐 하면요. 네. 짧게 보면 50년 전, 길게 봐도 100년 전부터 몇천 년 동안을 네.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조상끼리의 합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 집안이 잘 맞냐 안 맞냐를 제일 먼저 봤어요. 네. 지들끼리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들이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이 그 부분이다 보니까 띠별 궁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불과 50년 전, 100년 전까지였던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무게중심이 집안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집안이고 사회고 직장이고를 떠나서 네. 우리 둘이가 얼마나 잘 맞냐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태어난 날짜인 일주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좀 있어요. 다음에 궁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자식복이 있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식하고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부드럽고 편안하냐를 보는 거지 애가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는 그 지팔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요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자 궁합을 보면 있잖아요. 10명 중에 6명은 거기서 거기다. 네.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3, 4명 정도는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뭐 충이나 형이나 파나 원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네네네. 부부 사이에 은근히 되게 많아요. 왜? 첫인상에서 확 끌려버려요. 안 좋은 궁합이. 네네. 좋은 궁합은요 첫인상부터 그렇게 안 끌려요. 시간이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쪽이 좋은 궁합이지 네. 첫눈에 반했다. 이거 분명히 이거 뭔가 이거 되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 원진살 들었을 때는요. 네. 딱 남녀 둘이 와서 앉았는데 둘 사이에 원진살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못 헤어져. 그렇게 말을 드려도. 네, 못 헤어져요. 네네네. 그럴 정도로 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안 좋으면.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왜 안 좋은 궁합이 좋은 궁합보다 당기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두드려 패려면 잡아다 놔야 두드려 팰 거 아니야.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죠. 네네. 자, 그렇게 봤을 때 합이 들어있으면 일단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이 들어있으면 일단 좋다. 합이 3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남녀 사이에서 제일 좋은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육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걸 애정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범띠는 돼지띠하고 합이 가장 잘 맞아요. 돼지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해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해는 현하라고 해서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얘기해요. 네.
인은 인목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잣나무 같은 굵은 나무인 거예요. 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네. 자, 그래서 인목이 해수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역경이라든지 난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면요. 해수가 인목한테 일방적으로 좀 희생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 왜? 해수는 물은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어요. 해수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목에게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인목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남녀 관계로 봤을 때 있잖아요. 네. 해수가 여자고 인목이 남자면 좋겠네요. 그림이 괜찮겠죠. 네. 근데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약간 남녀 관계가 그래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육합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결합력이 잘 깨져요. 자, 결합력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둘 사이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자, 애정 관계가 유달리 좀 좋다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 애정이 조금 식어버리는 기회가 자주 와요. 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자, 육해살 그래요. 육해살은 뭐냐 하면 육합을 방해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자, 범띠신 분들에게는 뱀띠에. 뱀띠예요. 자, 그러니까 내년이 뱀띠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범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합이 깨진다 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거나 만나고 계시는 이성분하고 네. 합이 안 들어있으면 상관없어. 일반적 범주에 있으면 육해살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둘 사이에 합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년 뱀띠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애정관계가 전에 비해서 어떻게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돼지띠이신 분들에게는 또 원숭이띠 해가 되면 약간 애정이라고 하는 결합력이 좀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원진,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저희들이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원진이에요. 원수가 된다는 말이야. 이게. 네네. 보통 원진이 들어오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또 편집, 집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다에 잘 꽂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처증, 의부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좀 많아지는 해가 돼요, 이게. 자, 그게 언제냐면 범띠이신 분들에게는 닭띠해고 돼지띠이신 분들은 용띠해, 올해예요. 그러니까 자, 그 돼지띠이신 분들은 올해 네. 원진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게. 자, 그러면 사소하게 인간관계로 봤을 때는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잘 입어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를 갖다가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고 배우자에게 있어서 원진, 왼수가 되고 싸우다 왼수가 된다고. 네. 근데 왜 싸우냐라고 물어보면 본인한테 보통 이유가 있어. 예, 뭔가 자꾸 이게 뭔가 집요하게 또 의심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 뭔가 자꾸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이럴 때 어떤 사건 하나가 딱 생겨버렸어. 예를 들어서 여성분한테 원진이 들어와 있는데 남자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그 옛날 여사친이라도 만났어. 아무 일 없었어. 근데 여자분들한테, 저 부인한테 원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남편분한테 이런 사건이 생겼다.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반드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겠네요. 그렇죠. 여성분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편분은 왜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충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육합의 단점이 이렇게 결합력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 궁합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네. 자, 그 이유가 4살 차이에는 삼합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럼 범띠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4살 차이로 가면 말띠가 될 것이고 위로는 이제 축자, 해술 해가지고 개띠가 되겠네요, 이게. 네. 자, 그러니까 아래로 말띠, 위로 개띠. 이게 인오술 해가지고 삼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육합은 애정합이라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어떤 이성적인 애정관계로 간다면 네. 삼합은 기세합이라 그래서 세력과 세력이 합쳐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얘기하면 달라요. 범띠는 목이거든요. 네. 임목이라고 하는 목이고 아래로 말띠 얘기하면 오화라고 해서 화예요. 즉 목과 화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술은 토예요. 그러니까 토, 목, 화라고 해서 오행이 다르지만 공통의 목표로 해가지고 이 세력이 합쳐진다는 거죠. 애정적으로는 조금 육합보다는 좀 덜해요. 덜 하지만 육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월등하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헤어지면 제일 좋은 궁합이라고 봤던 것 같아. 안 헤어지면요. 예. 제가 상담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네. 과연 그걸 갖다가 무조건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답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합이 들어있으면요. 이 헤어지는 과정이 남들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본인 심리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건이 생긴다가 아니라 내 저 인간이랑은 내가 뭐라 그러나 이게 이제는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헤어지고 만다 했다가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꼭 약간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부부 사이에 합이 들어있으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합력이 일단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것을 과연 정말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고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치명적인 다점이 운의 흐름이 같아요. 우리가 12신살 해가지고 큰 틀에서 세부적인 거야. 사주팔자 8개를 다 봐야 되겠지만 네네. 큰 틀에서 진연월 해가지고 상승곡선 망장반 정상 그러니까 여육화 하강 겁재천 최적 같이 흘러가요.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삼재 때 남편이 같이 삼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러나 이게 둘이가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이 빨리 땅을 팔아버려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네네. 아 부인이 삼재인데 남편도 삼재예요. 잘 풀자 뭐 안 된다고까지는 얘기 못해도 쉽지는 니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 그죠. 이제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긴다. 이게 운의 영향을 갖다가 부부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자 요것이 단점이에요. 이게 마냥 좋은 거 없고 마냥 나쁜 것만은 없어요. 사주 볼 때 그런 말 써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이 맞는다고. 네. 아무리 안 좋은 궁합도 맞을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궁합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요 안 맞는 타이밍에 어떤 사건이 생겨버리면 있잖아요. 네. 위험해지는 거지 이게.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의지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궁합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예. 오늘 말씀해준 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